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포 50. 부동산 개발론의 마지막이에요. 종합편. 1번.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의 정비 사업의 종류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 부분의 내용을 먼저 정리해 놓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달동네죠, 달동네. 그리고 단독주택 위주로 돼 있겠죠. 달동네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 만약에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기존 원주민은 다 쫓겨나요. 그래서 원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면서도 정착이 그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해야 돼요.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얘 기억하실 때 극단적이면 주거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죽으면 안 돼요, 실제로는. 그 다음 극단 주거. 이번에는 기반시설이 열악하답니다. 강북 등에 있었던 것. 그 다음 상업지역 종로, 그리고 공업지역 영등포 등 주거지역에서도 발생하는 거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도. 그 지역 자체를 아예 다 밀고 다시 개발해요. 이게 재개발 사업이죠. 그래서 얘를 기억하실 때 상열이는 공만 차면 개발이다 이렇게 기억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열악 이렇게 뜨면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그 다음 기반시설이 양호해요. 강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때 기반시설 양호해서 공동주택 위주로 지어져 있었는데 그 공동주택이 노후화 진행되면 걔를 싹 다 미는 재개발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주택만 다시 재건축하겠죠. 기반시설 양호, 공동주택 위주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에는 절에서 공양받아서 건축한다 이렇게 기억해 보시는 거예요. 공양받아 건축. 어떻게 돼 있나 볼까요? 정비시설이 양호하답니다. 공동주택 위주래요. 공동주택. 그럼 얘는 공양받아 건축한다?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 2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여러분. 재개발 사업의 종류가 때려 부시는 정도에 따라서 수개보철이었던 거 기억나시면 돼요. 우리 보철을 한다 이렇게. 이를 수개를 보철하는 거죠. 그래서 수복 재개발은 국토를 수복한다, 서울을 수복한다 그러면 원래 상태로 되찾는 거다. 그래서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 제거해서 얘는 노후 불량화의 요인이 발생된 거예요. 걔를 제거해서 원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게 수복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만 고치기 때문에 소극적 재개발이에요. 얘를 기억하는 방법은 시옷 기억하시면 되죠. 개량 재개발은 기능의 개선 확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개량 재개발이고요. 보전 재개발은 아직 노후화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노후 불량화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노후 방지 대책을 세우는 거네요. 얘를 보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이죠. 제일 조금 건드니까. 철거 재개발은 후진국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것. 아예 다 때려 부셔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이익이 제일 큰 게 철거 재개발이죠. 가장 적극적인 재개발. 그래서 시옷 소극적 재개발, 수복 재개발은. 그 다음 개량 재개발, 보전 재개발은 5 가장 소극적이다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돼요. 철거 재개발 기억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번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 위험이라고 한다. 안 팔리면 정말 끝장이잖아요. 2번 보전 재개발은 아직 노후화의 요인이 발생되지 않은 거죠. 노후 불량화 요인이. 현재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했대요. 그럼 얘는 노후 불량화 요인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걔를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거니까 수복 재개발이지 보전 재개발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분이 노후 불량화의 요인 발생, 걔만 제거, 수복 재개발. 노후 불량화의 요인 발생되기 전에 먼저 사전적인 조치를 취하는 건 보전 재개발. 다릅니다. 그 다음, 그래서 2번이 틀린다. 3번. BOT가 있어요. 여러분, B는 빌드죠. 짓는 것. O는 오퍼레이트. 운영하다.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고, 민간 건설업체가 고속도로 등을 지어서 정부에게 넘길 때에는 그냥 조용히 넘겨요. 티 내면서 이전시켜요. 티 내면서 이전시키죠. 그래서 이전시킨다, 귀속한다 그러면 걔는 T입니다. T. 되시죠? 그 다음, 임대하는 게 L, 리스였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BOT는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투입해서 건설. 그럼 B, 지었어요? 일정 기간 소유 운영했죠. 운영 5죠. 5. 여기 5가 보이죠, 여러분? 오퍼레이트.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시킨대요. 티나게 이전시키죠. BOT 맞네요. 4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 아까 뭐였죠, 여러분? 시장성 분석이죠. 이제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 5번. 재개발 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아까 여러분 상렬이는 공만 차면 개발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 기능의 회복이나 상골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맞죠? 그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됩니다. 얘를 재건축 사업이라고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주의를 꼭 해보셔야 돼요. 3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공공개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 주체를 부동산 개발의 주체를 셋으로 나눴을 때 사적 주체, 공적 주체, 그리고 둘이 합친 민간이 같이 이루어지는 제3주체가 있었어요. 그때 정부 제1주의, 정부는 제1주체, 제1섹터였죠. 그래서 공공개발이면 정부가 하는 건데 제1섹터 개발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이미 틀렸네요. 민간이 자본과 기술 제공, 공공이 인허가 등의 담당을 하면 민간이 섞여 있으니까 제3주체의 개발이겠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정부는 정부 제1주의, 제1섹터예요. 1번이 틀렸고 2번. BTL은 이 순서대로 돼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 지었죠. 소유권 보유하면서 보유, 5조 5운. 그 다음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귀속시켰대요. 그럼 얘는 T죠. BOT네요. BOT. 그래서 지금 2번은 틀렸죠. 그 다음 3번. BTO 그 순서가 돼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시설의 준공, B죠.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시켰대요. 티나게 이전시키죠. T. 해당 시설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해서 수익을 낸대요. 임대. 그럼 얘는 리스죠. BTL이지 BTO가 아니네요. 그래서 학교 등처럼 운영한다고 해서 운영 수익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아서 사업 비용을 충당하죠. BTL 방식으로. 그때 고속도로 등은 통행료 수입이 많죠. 기간에 운영하죠. BTO 방식. 그게 차이였습니다. 그 다음 4번. BOT 방식인지 이제 보는 거예요. 시설의 준공, B죠. 시설의 소유권이 귀속된대요. T네요. BT. 이미 틀렸죠. 그 다음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 그럼 얘는 운영하니까 오퍼레이트. BTO죠. 그 다음 5번. BO 방식은 짓고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 그 순서가 되어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시설의 준공. 지었죠. 소유권 소유했죠. 오운. 그 다음 운영했네요. 얘는 지금 5죠. 오퍼레이트. BOO 방식. 그래서 지금 맞는 건 몇 번이다? 5번. 조금 헷갈리실 수 있지만 그 단계별로 딱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짓는 게 빌드, B. 그 다음 운영하는 건 운영, 5조, 5. 운영. 기억해 두시면 되고. T 내면서 이전시킨다, T, 이전. 그 다음 리스는 임대였죠, 임대. 그 다음 4번.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워퍼드의 개발 위험이 있었어요. 법으로 시비가 가려지지 않으면 원한다. 워퍼드. 법, 시, 비죠. 맞네요. 그럼 이 중에 가장 큰 위험이 뭐죠? 시장 위험. 안 팔리면 끝이니까. 그 다음 2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 기간 동안에 다양한 시장 위험에 노출되겠죠. 그래서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나요? 없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X가 되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사업 인허가를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얘 엄청난 뇌물을 로비 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3번이 틀렸네요. 4번. 법률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은 아예 이용객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건데 단점이 하나 존재하죠. 이미 싸다 비싸다? 비싸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5번.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 위험 요인이 된다. 맞죠? 5번.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라 개발 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첫 번째,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다 고려해서 택지가 개발된 후에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 다시 나눠준대요. 돌려준대요, 여러분. 그럼 얘는 환지 방식이죠,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하죠. 토지의 재분배 설계 시 평가식이나 면적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보통 가격을 평가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용 방식, 매수 방식은 아예 토지를 수용권을 행사해서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죠. 수용권 행사. 그러면 기존 원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는 다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그럼 매수 방식으로 다 사들인 상태에서 그 지역에 개발을 하면 계획 세운 대로의 개발이 가능해지죠.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 다음 환지 방식은 땅값이 비싸서 다 매수 방식으로 살 수 없으니까 잠깐 나가 있어봐, 이주비 주고 내보낸 다음에 개발 사업 진행하고 다시 돌려주는 거죠. 가액 기준으로. 그래서 원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면적 그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돌려받는 면적 자체는 줄겠죠. 개발해서 가액의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토지 가치가. 그래서 권리는 축소되는 겁니다. 고로 환지 방식에 의해서 개발 사업 진행할 때 원 토지 소유권자의 의견을 아예 다 무시할 수 없는 바, 그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다 보면 계획 세운 대로의 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죠. 이용의 효율성이 좀 더 떨어지는 부분. 이게 환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섞은계 혼합 방식 또는 혼용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설명은 환지 방식입니다. 자, 이제 6번입니다. 부동산 개발의 방식, 개발 사업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 자, 그래서 이제 뭘 비교할 거냐면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사업 수탁 방식과 토지 개발 신탁을 구분할 거예요. 그러면 사업 수탁 방식의 경우에 누구 명의로 계속 진행되는 거죠, 여러분? 토지 소유자 명의로. 이걸 기억해 두시는 거죠. 신탁자가 없으니까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진행도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되지만 사업 진행은 누가 하는 거고 개발업자가 하겠죠. 개발업자. 개발 사업의 지분은 다 누가 갖는 거다? 토지 소유주가. 그래서 개발업자는 개발에 따른 수수료만 받는 거였습니다. 토지개발 신탁은 신탁자 들어간 거 보니까 명의 이전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누구 명의로? 이제 개발업자 명의로 사업이 진행되죠. 명의 자체도 개발업자 명의, 사업 진행도 개발업자가 하는 겁니다. 그럼 개발 사업의 지분은 다 누구 거다? 토지 소유주 거였죠. 그래서 얘는 개발 사업이 종료됐을 때 다시 명의 이전이 토지 소유주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였어요. 둘 다 사업 진행에 따른 수수료만 개발업자는 받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로, 유지래요, 유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맡기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데요. 그럼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신탁자가 들어가면 안 되네요. 그 답은 1번, 2번 둘 중에 하나겠죠, 사실은. 개발업자는 지분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3, 4, 5번을 지우고 니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토지 소유권 이전을 받는데요.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신탁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신탁 개발 방식이네요.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가 되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공급하는 방식이 되더라. 이때 신탁회사를 수탁자 또는 개발업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신탁 등기되면 명의 이전이 이루어진다. 얘를 꼭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은 몇 번이 답이 된다? 2번이 답이 되겠죠. 둘의 공통점, 토지 소유주가 개발 사업의 능력이 없어서 개발업자에게 개발해달라고 맡긴 것이다. 그래서 개발 사업의 진행은 다 개발업자가 하는 건데 이때 지분은 다 누구 거다? 토지 소유주 거더라. 그래서 개발업자는 개발에 따른 수수료만 받는다. 근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명의 이전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명의 이전 되는 걸 어떻게 한다? 신탁 등기되면 명의 이전 된다. 신탁자 들어있지 않으면 명의 이전이 되지 않는다.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6번까지의 내용까지 풀어봤습니다. 개발론에서는 이거 말고는 거의 나올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은 반드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